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요새 하여튼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어제도 갑자기 세미나 하고 있는데 뒤에 봤더니 갑자기 딱 있어서 다음에 심지어 연구원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요? 어제 만났죠. 뭐 진짜요. 어제 봤었잖아 아침에. 네네. 기억 안 나? 네네 기억나요. 이 사람이 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열심히들 다니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디어 많이 얻죠. 네. 이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생각도 떠오르고 그런데 저도 그냥 요새 바쁜 이유가 이번 주가 알고 봤더니 그 6월이면 반년의 마지막이니까 다들. 네. 그래서 오늘에서 이제 녹음들 몇 가지 쭉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는 제가 계속 일정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도중에 우리가 타픽이라는 건 제가 어디 가도 이제 항상 말하는 종목이 CL, JLD당, 하이브 이런 것들 종류 있거든요. 근데 JLD당이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하죠. 전체로 시장이 색깔이 바뀌니까. 네, 많이 올라오진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다시 바이콜 지속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JLD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네. 6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2분기 프리를 좀 미리 써봤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부 프리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가지 정도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식품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식품 부분이 작년에 B2C가 하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기저 부담이 좀 있지만 반면에 B2B 채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좋아서 그 부분에서 붙어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매출이 하락까지는 아니고 소폭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2B 채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회복이 시작되었고 특히 작년 하반기 때 갔을 때 글로벌 식품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하반기 때 급식 채널에 좀 못 나가면서 9월부터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B2B 채널의 개선세가 더 크게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식품에서는 B2B 채널이 올 한 해 좀 미국 성장을 잇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율 영향을 감안을 나중엔 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감안을 해도 슈완스 제외 시장에서 대략 이제 20% 슈완스에서 소폭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이 리오프닝 하면 좋은 거잖아요. 얘들. 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시장이 이제 B2B, B2C 채널 비중이 대략 3대7 가량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2대8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향후 비중이 좀 되돌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식품 부분이었고 바이오 측면을 살펴보면 사실 식품보다는 바이오가 좋아서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1분기 때는 바이오 스팟 가격이 레깅되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 때 강하게 올라왔던 그 스팟 가격은 올해 1분기 때 살짝 반영이 됐고 2분기 때 더 많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2분기 숫자가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이제 올 초까지도 좋았는데 그 부분은 또 3분기까지 미뤄져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2분기는 확실히 바이오가 좋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3분기 때까지 좋게 나올 건데 3분기를 기점으로 스팟 가격 이제 반영분이 살짝 하락은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1년간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바이오 사업부에 전반적으로 이익체를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고마진 제품도 늘어나고 또 판가도 한번 계약 판가 이런 게 또 인상되었고 하기 때문에 연간 두 자릿수 정도 OPM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프리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가지 포인트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포인트가 내가 좀 사실 신지원 연구원이랑 나도 궁금한 거예요. 슈완스 인수하가 안 좋게 보는 것 같던데 약간. 그게 아무래도 인수하면은 PPA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다 이거에 대해 코멘트가 없냐는 거야. 인수하는 걸 오늘 해서는데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이걸 지금. 네. 제가 프리뷰랑 같이 쓰려고 좀 썼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흔들렸었는데 그러니까 슈완스 지분을 새로 사온 건 아니에요. 옛날에 70% 사왔었는데 그중에 19%에서 다시 베인캐피탈 쪽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베인캐피탈 쪽은 슈완스에만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매각을 했던 거고 이거를 다시 사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사온 건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 목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미국 사업이랑 이제 슈완스 사이의 시너지 효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제일제당 측에서 이거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인수 목적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 때문에 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인수할 때 그런 건 없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베인 캐피탈 쪽도 슈완스 투자해가지고 잘 벌어갔고, 그러니까. 네, 제당도 이제 뭐 잘 벌어가가지고 윈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 매입 규모가 4,900억 원 정도인데 이거랑 관련돼서 PPA 상각 비용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상각 비용 가이던스 한 450억 정도였는데 이거를 분기당 100억 좀 넘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127억 정도 반영이 되면서 남은 규모가 대략 이제 분기당 90억 정도씩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PPA 상각 비용은 낮춰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였는데 이것도 별거 아닌 거 나왔고 네. 판가 이거 엄청 질문 많이 받죠. 네, 이건 제일제당 이슈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코스트 올라온 거니까 정말 라면 딱 못 올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올리겠다 생각들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얘는 올리는 거 맞죠? 제당은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 이거 못 올릴 거다. 아, 근데 뭐 스팸 가격 같은 거 뭐 올릴 수 있다고 네, 적어놨는데 곧 7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정 올리는 거 확실해? 거의 확실해요? 네. 그래? 근데 얘기 좀 해줘요. 그럼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네. 그러니까 판가 관련해서 사실 예를 들어 뭐 500원 올리면 몇 퍼센트 개선되냐, 그렇지. 1000원 올리면 몇 퍼센트 개선되냐 그걸 이걸 많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건 계량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 가공식품들도 SKU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백 개, 뭐 1000개 뭐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을 판가 인상했는지 뭐 사실 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 그래서 뭐 몇 퍼센트가 판가 인상 진행됐느냐 이것도 파악이 좀 힘들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2월에 한번 몇 개 인상을 했고 7월에 살짝 더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각각의 판가 인상이 뭐 매출 총액에 몇 퍼센트 영향 주는지 계산은 하기 힘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유통 채널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기존의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이 소진되고 나서 판가 인상된 제품들이 좀 팔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차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판가 인상한 걸 받아들일 때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차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B2B 채널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가 인상 얼마나 잘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행률도 그렇고 영향을 계량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제일제당은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이니까 뭐 뉴스 딱 이제 필터링 해보면 좀 제품들이 걸리긴 하는데 또 다른 기업들 아니면 좀 작은 기업들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딱딱 계산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데 이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다 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이제 뭐 약간 바이오 이런 쪽만 보시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본업에 관한 개선 요인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낮은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유지 쪽도 판가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1분기 때 한 3월 1분기 때부터 반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품들에 따라서도 언제부터 실제로 이게 판가 인상 영향이 들어가는지 이게 좀 시차가 달라요. 그래서 계산도 힘들고 아마 다른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 판가 인상하네, 특히 라면 기업들 이런 거 말을 많이 할 텐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식품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대선 전후에 판가 인상이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잘 대선 몰랐어. 그러니까 대선 전에 뭐다 정권 바뀔 때. 전부 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가 아니라 그냥 선거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좀 올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올리거나 이거는 의견차가 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좀 스리슬쩍 묻어가려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 묻어가려고 그때.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다른 음식료 기업들 제품들도 이게 대선 전에 올해 하반기 내에 판가 인상을 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밀릴지 이걸 좀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견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렇지.
하여튼 지금 어제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어닝 아까 제 모닝 미팅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톤다운한 채 보고 있었는데 실적이 이제 7월에 나오니까 뭐 다 11조 이상 바라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 그쪽을 엄청 다 더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다 실적만 보는 것 같아요. 뭐 네. 가치 성장주도 아니고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제일 그냥 잘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또 7월 달에 그런 뭐 7월 1일 이럴 때인데 뭐 스팸 같은 것들 판가 이상 나오면 좀 네. 최근에 의구심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서 우리가 타픽 바이콜 했던 종목이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죠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정 많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좀 하여튼 의료업종도 맡아가지고 더 바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의료업종 맡자마자 폴도 어느 정도 하고 축하하고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합시다. 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